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5일 토요일 손상대 준PD의 3060 직설 5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종일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날씨도 꾸리해서 기분이 아마 많이 안 좋을 텐데 방송조차도 열받는 방송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이재명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요즘 최근에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상대될 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고요. 그렇죠. 솔직히 문재인이야 끝난 사람인 거고 국민의힘 내부야 어차피 나중에 정권 창출을 해야 되는 곳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곳은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인데 사실 민주당과 이재명에 관한 방송들을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유인즉슨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나 야권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볼 때 이건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전제 조건에서는 첫 번째 통합이란 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통합이 안 되면 누가 나오든 간에 이재명을 이기기 힘들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통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통합이라는 걸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재명에 관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실체론을 좀 알려드린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 단일화 없이는 야권이 아무리 솔직한 얘기로 이준석이 그런 바람 가지고 이긴다고 윤석열이 40몇 이런 가지고 이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들은 아마 마지막 막판에 도달했다.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야 이길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후보로 나온다 했을 때 이게 이재명 쪽이나 민주당 쪽에서 이미 윤 전 총장을 향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슬 연기를 피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분열이 되면 그 공격이 비단 이재명 쪽, 민주당 쪽만 아니라 야권들끼리 서로 총질하고 또 그럽니다. 그렇죠. 네, 우린 그거를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라 특히나 그 지지도, 지지율, 그러니까 이제 투표라 그러죠. 이제 그게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 아닙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을 따지기 전에 일단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걸 왜 파악을 해드리냐면요. 아마 시험하면 느끼실 건데요. 이 정권 특히 문재인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엄청 잘난 척 했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 되게 좋은 것처럼. 그렇죠. 탈원전 정책이 되게 좋은 것처럼. 그래서 되게 전문가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신만신 이 나라의 비전 문제라는 비전문가는 다 데려오고 이 나라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친 사람 다 데려와다가 국가 정책을 펼치니까 요 모양 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재명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가 어떤 한 분에게 아주 홍군형이 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분에게 홍군형이 났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제 이제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요. 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어제 이렇게 나옵니다. 대선 주자 양자 대결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43.8%, 이재명이 34.1%입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네, 거의 한 10% 차이네. 그러니까요. 요즘 이제 분석 결과로 따지면 윤 전 총장이 이제 그 대권 행보를 좀 확실하게 얼굴을 보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그래서 좀 높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약간 좀 똥줄이 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재명이 똥줄이 타니까 최근에 어떤 걸 띄우고 있냐면요. 기본 대출이라는 걸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시리즈가 있어요. 이재명의 시리즈. 뭐가 있냐? 기본소득. 기본 대출, 기본 주택. 기본을 쓰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기본이라는 말을 자신의 그 하나의 어젠다,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로 지금 딱 이미 네이밍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대출을 띄우고 조국 사태에는 침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기본을 열심히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기본을 띄우려고 이런 걸 띄웁니다. 자, 노벨상 배너지 부부 교수 기본소득 양 연간 100만원 지급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노벨상을 받은 교수 부부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재명이 추진하는 기본소득과 같이 10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거를 자신의 SNS에 글에 올렸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공격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바로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에요. 그 윤희숙 의원이 이제 우리 흔히 말로 경제 전문가죠, 완전히. 이제 이재명 이제 저격수. 그쵸. 그래서 이재명한테 제대로 걸린 건데, 이재명이요. 자, 이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윤희숙 교수가 경제학 박사님이십니다. 네. 자, 그리고 기사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윤희숙 의원이 콜롬비아대 경제학 박사로 KDI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경제 통이라면 완전 통인 거예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거의 완전히. 자, 이러니까 보십시오. 이재명을 향해서 윤희숙 박사가 팩트 체크, 책은 읽어보셨냐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 지사님 알면서 사기치시는 겁니까? 책은 읽어보셨나요? 아전인수격도 정도껏 하십시오 라는 글의 제목을 올리고 노벨상 권위에 기대 논쟁 상대를 깎아내린다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말로는 경제개발학자 배너지 디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다. 이것을 뒤집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며대는 정치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려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할 까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윤희숙 의원이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이재명이 말했던 배너지 교수는 부유한 나라와 달리 가난한 나라는 보편소득이 유용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보편 기본소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 근로자의 이동을 돕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이가 노벨상 배너지 교수를 들먹이면서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즉 내가 지금 제시하는 기본소득과 똑같은 주장을 노벨상 부부가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막상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노벨상 부부가 말한 건 부유한 나라는 이건 필요가 없다. 어디서 해야 되냐? 가난한 나라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그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는 말은 쏙 빼놓고 기본소득이라는 말과 100만 원이란 말과 노벨상이란 말만 페이스북에 딱 올리고서는 마치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이 타당한 것처럼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도 그것을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으니 윤희숙 의원이 전문가로서 저격을 해버린 거죠. 그렇지. 얼마나 쪽팔립니까? 지 좋은 것만 살짝 빼가서 얘기했다가 이제 완전 제대로 당했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문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전 거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도 몰라요, 뭐를. 뭐를 모릅니다. 근데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탈원전 하겠다 그러고 뭐 어디서 갑자기 소득주도 성장 들어오니까 야, 그 저녁 있는 삶이래. 뭐 소득을 늘려주고 국민들이 참 좋아하겠다. 내가 표 좀 받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들고 온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기본 시리즈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기본이란 것만 꽂히면 이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야, 노벨상? 기본? 내가 말해야지. 콜려버리잖아요, 전문가한테. 그 문재인은 뭐 없는 걸 만들어서 했다 이러지 모르지만 이재명은 좀 한 수 위네. 왜냐면 전문가의 사실 노벨상 탔다 이러면 대단한 사람인데 그쵸. 그 전문가의 말 중에 기본소득 요것만 싹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마침 얘기하는 게 그 똑같은 이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을 무려 노벨상 수상자가 지지하고 있다. 요 땅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이게 경제학 박사인 윤희숙 의원에게 딱 걸려버려서 개망신을 당한 거죠. 똑같은 경제학 박사님 유승민은 찍소리도 안 하는데. 유승민 찍소리 했어요. 했어? 네,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 유승민 제가 알려드리기가 싫어서 안 했어요. 네. 유승민은 그 뒤에 얘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것만 대충 하는 거고. 윤희숙 박사는 그 완전 전곡을 찌르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서 전곡을 찔렀는데 이게 전곡을 찌르는 게 윤희숙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자, 바로 이제 이걸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정세균입니다. 정세균. 자, 정세균도 이재명이가 학자 주장을 왜곡했다. 자신에 맞는 부분만 발췌했다 말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장을 한 건데 이재명이는 부유한 나라, 가난한 나라는 빼버리고 그냥 해야 된다라고 말만 한 거죠. 그래 정세균도 이렇게 이재명을 저격을 한 겁니다. 결국 뭐 이재명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네.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망신을 당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딴에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데 사실 이게 언론 보도에 잘 안 나옵니다, 요즘. 그렇지. 게다가 지금 이거를 그나마 부각을 해도 자신이 지금 빈 깡통이라는 게 또 걸려버린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기본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 따라 이렇게 저격까지 당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이재명의 기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재명의 기사가 왜 안 나오느냐? 바로 이분 때문이죠. 자, 우리 조스트라다무스님. 자, 이분이 책을 내자마자 지금 연일 보도가 조국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선 답답한 거예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이라는 사람이 책을 내면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문재인과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입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은 조국이란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어쩔 수 없이 문재인과 거리를 둬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민주당과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은 대깨문들, 민주당 지지자들 빼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조차도 안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 조국이 계속해서 연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기본대출 띄우고 조국 사태는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왜냐? 민주당 대권 주자니까.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는데 이재명은 여기서 찍소리를 안 하고 기본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저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건데, 자, 더 웃긴 건 이 조국분께서 이렇게 책을 쓰시고 가만히 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또 SNS 명이 또 도졌어요, 요즘. 맞아요, SNS. 네. 연일 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젠 또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국은 변명, 윤석열은 반격, 참 몹쓸 것들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SNS에 글을 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보셔야 될 건, 전 조국의 글도 글이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대권 후보가 됐습니까? 맞아서 그래요. 이 정권이 흠씬 때렸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에 오르고 지지율이 올라간 겁니다. 만든 만큼 지지율이 그쵸?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조국이 참 이 정권의 엑스맨이라고 불리는 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책을 내놓고 연일 SNS 글로 윤 전 총장을 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미 정해진 규칙입니다. 룰이에요. 윤 전 총장은 맞으면 맞을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그죠? 윤 전 총장은 맞으면 맞을수록 계속해서 더 대권 행보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미 우리가 몇 년 동안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저게 반갑겠냐고요. 조국이 안 때렸으면 하는데 안 그래도 게다가 딴 사람도 아니고 조국이 윤석열 총장을 때려요. 야, 그럼 이건 이재명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렇지. 이재명의 시간을 조국이 다 그쵸. 갉아먹고 있는. 그러니까요. 윤 전 총장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때리는 사람이 조국이다? 거기다 추미애까지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최강위까지 붙으면. 아,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아니, 가만히만 있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오히려 나서가지고 윤 전 총장을 이렇게 때려주니까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또 이재명이 빠지거든. 또.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답답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또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전 이분이 계속 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분입니다, 바로. 와, 우리 남국 씨. 남국의 바람. 자, 우리 김남국이가 이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수사를 발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최근에 이제 윤 전 총장 관련된 가족 수사에 관련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조국과 똑같이 수사를 벌여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 전 총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히려 더 당했다. 그렇지. 이러니까 이제 김남국이가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봐라. 자기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발끈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김남국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김남국 논리대로라면 이런 겁니다. 자, 나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고 내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는 공작이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지적한 겁니다. 자, 김남국 말대로라면 남이 수사는 정당하고 내 수사는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전 이거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이거 문재인이 양산 사저와 관련돼서 좀 쓸었다고 말한 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럼 문재인의 농지법에 얘기한 거는 문재인의 내로남불이라는 것, 문재인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걸 문재인이 좀스럽다면서 반박하고 나섰는데 그럼 김남국 논리대로는 문재인 내로남불이네요? 내로남불이죠. 그죠? 그러면 김남국이 인증한 문재인의 내로남불이네요. 그러니까 남국 씨가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이. 딱 그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에 이게 요것만 공격이 해제되면 앞뒤 없다니까 딱 그것만 빼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내로남불 이 정권에서 제일 많지. 거기 어떻게 윤석열 총장, 뭐 윤석열 두둔할 필요도 없지만, 윤석열 총장의 가족 얘기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미 뭐, 무혐의 받고, 무죄 받고 이런 것도 또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데, 아니, 정작 자신이 공격해야 될 조국이나 문재인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는 남국이, 아니, 저는 뭐 찍소리 안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오히려 김남국이 이렇게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똥볼 차는 건 좋죠. 그러니까요, 지금 김남국이가 문재인이 내로남불이라는 걸 스스로 인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김남국 논리대로 그거 아닙니까? 나를 수사하는 건 부당하고, 남을 수사하는 건 괜찮다고 말하는 게 김남국식의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의를 해준 겁니다, 김남국이가. 근데 문재인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는데, 문재인과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접 SNS에다 좀스럽다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제기하는 게 뭐 잘못했다고? 그럼 김남국이 문재인이랑 해서 내로남불이네라고 지금 인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뭘 알고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계속 모르고 저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개똥볼 찾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윤 전 총장을 계속 때려줬으면 좋겠고, 윤 전 총장뿐만이 아니라 야권의 후보 다 때려주세요. 그렇지. 막 때려 그냥. 막 때려요 그냥. 네. 막 때리십시오. 뭐 총 들고 썼는데 뭐 이름저름 가리켜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막 때리십시오. 갈겨버려 따발쳐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민주당의 꼬라지를 보면 이재명이가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네, 이재명이가 자기 편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요. 똥볼 막 찾아끼거든. 그러니까요. 기본소득 떼고 열심히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기본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 대출, 기본 소득 무슨 뭐 기본 시리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국이 덮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조국이 덮은 데다 모자라서 윤 전 총장을 때리니까 윤 전 총장이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답답하죠 지금. 그렇지. 답답합니다. 또 전문가이 좀 하려고 그러니까 윤희석 의원이 그러니까요. 때려버리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또 이제 이재명이가 답답한 게 바로 이거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민주당을 그냥 제껴버렸어요. 솔직히 민주당에서 후보 누가 나온지도 잘 모르시면 많을 겁니다. 몰라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 송영길이가 당대표가 언제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보면 물론 뭐 이준석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만 시청률이 계속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30 세대들이 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굉장히 큰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재명이 정말 노리고 싶었던 지지층이 누구였습니까? 청년층이에요. 그러네. 청년층입니다. 그렇게 기본을 두고.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계속해서 기본 얘기하는 건 청년층을 겨냥한 겁니다. 근데 사실 청년층은 지금 민주당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답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또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자, 민주당 내부에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선 연기론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지금 이대로 가면 질 것 같은 거예요. 꼬라지가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문 진영에서 경선 연기론을 다시 재부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지금 악재 중에 계속 악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기본 시리즈 띄우니까 조국이 책내지. 조국이 책내고 윤 전 총장 때리니까 지지율 깎이지. 거기다가 청년층 노렸는데 국민의힘의 2030이 오히려 몰렸지. 거기다 친문 진영에서는 저걸 핑계 삼아가지고 경선 연기하자 그러지.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이 터질 거예요, 지금 아마. 안 좋은 것만.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갑자기. 막판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숟가락을 살살 올려요. 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기 숟가락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준석 돌풍에 분열을 에너지 삼으면 구구 포퓰리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문재인도 구구예요? 네? 아니, 전 물어보고 싶습니다. 분열을 에너지 삼으면 구구 포퓰리즘이라면서요. 아니, 이 정권만큼 분열을 가는 정권이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편가르기. 그러니까요, 이 정권만큼 분열을 에너지 삼아서 정책을 펼친 정권이 있냐고요. 이 정권만큼 분열을 에너지 삼아서 표몰이를 한 정권이 있냐고요. 그럼 이재명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구구 포퓰리즘이네요. 야, 언제부터 문재인이 구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거꾸로 와. 뭐, 우리, 거구 해보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갈피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 어디로 나가야 될지. 자기 나름대로라는 기본이란 기본 시리즈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좀 공약을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재명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악재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하다못해서 분열을 에너지가 삼으면 구구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이재명이가 의도적으로 문재인 공격한 게 아니라 국민 열망이 민주적 절차로 반영돼야 된다. 이 문재인 들으면 시급할 일 아니요. 왜냐하면 국민 열망을 지금까지
민주적 절차가 아닌 독재적 절차로 지금까지 끌고 온 게 문재인 정권인데, 야, 문재인 열받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인증했어요. 문재인 극우라고. 자, 인증했습니다. 자, 더욱 그런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떤 걸 노리고 있냐?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등판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1대1로 붙자. 1대1로 붙자. 1대1로 이러면 또 이제 그러니까요. 윤석열 공개가 네, 그리고 또 이재명 좀 편 들어줄 것 같으니까 1대1로 붙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저렇게 가도 안 되고 요렇게 가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전략을 수정해서 윤 전 총장과 1대1로 붙는 네. 그런 지금 구도로 이재명이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지금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가는 길에 민주당에서 계속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윤석열이 열받지. 그렇죠. 용할 수도 없고. 그렇죠. 좀 아니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알아서 똥벌 사나이들이 나와가지고 똥벌을 빵빵빵 차지했는데 이재명이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지금 민주당 내부가 상황이 안 좋아요. 특히나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1위라고 지금 달리고 있는 이재명이도 갈피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 누구 때문에? 우리 조스트라다무스 때문에. 그렇지. 결국 이 조스트라다무스님이 적세적소에 책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재명이가 이렇게 갈피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하죠. 자기 입장에서 어느 정도 플랜을 갖고 나온 건데 기본 시리즈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마치 자신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조국의 시간이란 책 때문에 그냥 다 묻혀버렸어요. 심지어 윤 전 총장을 그동안 안 때리고 있었던 민주당에서도 윤 전 총장을 흠씩 또 때리고 있습니다. 조국도 때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땡큐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죽을 쌍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면 이제 민주당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이재명이가 언젠가는 조국이란 사람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돼요. 언젠가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특히나 대선 토론 과정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걸 대답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국 사태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민주당 그 후보들이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서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좋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안 좋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럼 우리 조스트라무스님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감옥 가기 싫다고 연이어 책까지 내고 저렇게 SNS에 글에 또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죽을 상인 거죠. 그렇지. 좋다고 얘기하면 국민이 들었을 거고. 그렇죠. 안 좋다고 얘기하면 대깨문들이 가면서 이재명. 이재명이 다 됐나.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 지금 아마 제가 볼 땐 머리 터질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 자기 잘 가고 있고 이낙연이나 정세균이가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 난 상태에다가 그나마 친문 대권주자로 불렸던 유시민도 못 나오고 지금 김경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자기 혼자 그냥 망구 땡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조국님께서 조스트라다무스님께서 책을 내시니까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상황이 딱 보시는 것처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가 뭐 여권 대권 지지자 뭐 3위 정도 올라다 이러면 추미애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렇죠. 가만 안 있죠. 야, 양똥벌이라고 또 이제 이재명이 참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요. 이게 전략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을 때리면 지지율이 높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을 때리기보다는 자신의 정책 홍보로서 지금 뭔가 대권 후보를 나아가고 싶어서 계속해서 기본 시리즈를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나 다른 사람들은 전략이 달라요. 어떤 전략이냐? 정책이 아니라 윤 전 총장과의 대결. 윤 전 총장을 때리면서 내가 친문의 대권 후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건 이재명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왜?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부각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우리 뉴스에서 이재명이 정책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책이 나오니까 조국이 윤 전 총장을 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움 구경이 연이어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기본 시리즈를 내세우고 싶은데 언론이 안 써줘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 홍보해보겠다고 노벨상 수상자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유니스건 이걸 까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재명이가. 야, 이재명 한성격 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들여엎은다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가 지금 아직 개판 5분 전이라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중질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하면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판인 겁니다. 저쪽은 좀 난리가 나서 더 뒤집어 엎어질 판인데. 아,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정권 잘했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 정권만 아니면, 민주당만 아니면 찍어주겠다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판을 우리가 망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게 뭡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빠져야 된다. 그걸 저희가 누차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크게 누구를 말했었습니까?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 이 세 분을 말했습니다. 이 세 분이 집에 빨리 가셔야지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신다. 진짜 정권 교체를 바라신다면 기사에 목소리를 내지를 마셔라. 얼굴을 내비치지 마셔라. 라고 저희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저번 4.7 재보궐선거 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딱 대선판 들어오니까 연이어서 목소리를 내고 연이어서 지금 얼굴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 실력 부족하니까 엉뚱한 사람 물고 늘어지고. 그러니까요.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대통합이에요. 통합, 야권 단일화.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권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잡음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후보를 나온 이준석이를 향해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 통합 과정에서 나는 유승민이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전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데 끝까지 안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준석이가 드디어 똥볼을 찼습니다. 자, 이준석이가 이러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 이준석이 말하는 버스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 버스 탑승 안 막지만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버스 안 탄다? 그럼 간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저는 이 기사에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더냐면요. 딴 게 아닙니다. 요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분명히 이준석이가 유승민 개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준석에 저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어봐요. 이 후보가 유승민 개라서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유 전 의원의 지원을 받은 게 있나? 이랬더니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나? 없다. 당대표 선거 나오기 전에 유 전 의원과 상의도 안 했다. 유 전 의원도 깜짝 놀랐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물어봐요. 평소에 자주 연락하지 않냐? 이랬더니 이준석이가 자주 하는데 당대표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 내가 마포포럼 강연에 나가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니까 유 전 의원이 깜짝 놀라 준석아 만나자 하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 하라고 하던가 이랬더니 갑자기 상의도 없이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더라. 유승민 개파 논란이 웃긴 게 어떤 개파 정치인이 상의도 안 하고 출마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이준석이가 당대표 나가는데 유승민이가 왜 놀라요? 그러니까. 아, 그럼 더 나아가서 이준석이가 당대표 나가는데 왜 준석아 만나자 그럽니까? 지 스스로 유승민이라는 걸 인증하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유승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만 바꿔도 되는 겁니다. 김무성이 전화 왔으면 김무성이 왜 전화해요?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나가던 말던 유승민이가 무슨 관계냐고요. 유승민이가 게다가 갑자기 상의도 없이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더라. 이걸 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준석이가 왜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유승민이랑? 이준석 논리대로라면 상의 없이 나갔고 상의 없이 나갔기 때문에 유승민이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승민이 왜 이준석이랑 상의도 없이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즉슨 유승민은 이준석을 매우 애정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애정이 아니라 유승민계 있다고 아주 확신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자신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들켜버리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야,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대단한데 어떤 개파 정치인이 상의도 안 하고 출마하나? 자, 우리 개파에 이준석이가 우리 개파라고 그 유승민이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 김무성의 마포 포럼에 가서 내가 당대표 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유승민이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준석 씨 만나요도 아니고 준석아 만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만났어요. 뭐 어리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근데 그 자리에서 유승민이가 이준석한테 갑자기 상의도 없이 나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상의를 하냐고요. 개파가 아니라면서요.
개파가 아닌데 왜 상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왔으니까 어떤 이유든 이제 유승민이하고는 이제 좀 이래 선을 긋고 싶은데, 아니 본인이 유승민이가 나를 유승민계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버리면 이준석이가 아무리 아니래도 유승민이가 니는 유승민계야 이런데 몰라 그 변명을 잘못했잖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입으로 유승민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행동은 유승민계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이준석이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항상 부르짖는 게 이겁니다. 보십시오. 청년 여성 할당제 폐지. 이거 폐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공평한 경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 청년 여성제 할당제를 폐지하고 나는 능력으로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준석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게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미래통합당. 아니, 이준석이라 나와 있어요. 이준석 등 청년 3인 공청 확정. 자, 이날 공천위원회에서 뭐라고 말했냐? 자, 보십시오.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어떤 공천? 맞춤형 공천을 했다. 아니, 본인은 맞춤형 공천 받고 4.15 총선에 나오고 이제 자기가 당대표 된다니까 청년제 폐지를 할당하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이중적이야. 아니,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경쟁하겠다. 그렇지, 난 맞춤형 공천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 당시에는 공관위가 청년들을 위해서 맞춤형 공천을 해줬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준석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정, 겉으로는 청년제 폐지라고 말을 하고 뒤에서는 직접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조국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혜택은 지가 다 누리고 그러니까요. 남에게는 그 혜택 못 주겠다는 그러니까요. 조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유명한 논 있지 않습니까? 가재, 개. 네? 모두 다 용이 될 필요가 있냐? 그렇지. 가재 개도 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지는 가재 개가 되기 싫어가지고 지 딸내미한테 아빠 찬스 쓰고 엄마 찬스 쓴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청년제 폐지해야 된다 공정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맞춤형 공천을 받은 게 이준석 본인이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전 이런 말을 할 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더 나아가서 이걸 알아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2030이 청년 여성 활동제 폐지하고 능력 위주로 가는 게 좋다. 한 1, 2년만 뒤로 가버리면 지가 공천제 지가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인데. 자, 어떻게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준석이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에서 청년과 여성이라는 할당제가 왜 나온 걸까요? 옛날부터 원래 없었던 겁니다. 왜 있던 걸까요, 갑자기 그게?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교수까지 지내시고 많은 부처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공천에 나갑니다. 경선을 치러요. 근데 갑자기 30대 초반에 이제 막 그냥 대학 졸업하고 회사 좀 다니다가 아니 뭐 벤처기업 좀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나가신 분이 있어요. 경선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젊다는 이득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청년이. 그래서 청년 할당제라는 게 생겼던 거예요. 능력을 비교하더라도 청년들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할당제가 생겼는데 청년 할당제를 폐기하고 능력으로 평가를 받겠다고요? 그럼 이 세상에 계신 모든 5, 60대 분들은 다 능력 없이 그거 간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큰 노력을 했고 큰 업적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은 거고 배지를 단 거예요. 그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준석이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청년 폐지 할당제를 폐지하겠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쥐는 받아놓고 남든 받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제 말이. 여성 청년 할당제를 폐지하게 되면 오히려 여성 청년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요. 이 제도가 왜 생겼나 이러면 방금 우리 준 PD 설명대로 여성이나 청년들이 이력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먼저 주고 정치권에 진짜 제도적으로 좀 정치권을 끌어들여서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좀
정치에 많이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건데 이걸 마치 뭐 능력제 비싸게 가지고 이걸 폐지시킨다. 그 뭐 이준석이 논리라면 결국은 청년이나 여성들은 정치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말이 호도가 됐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저는 청년분들이 뭐 저 같은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이 기성 이제 남성들보다 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 전혀 안 해요. 저는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뛰어날 수도 있죠. 재기발랄한 생각, 창의적인 생각, 아니면 발로 뛰는 정치 같은 것들. 분명히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청년할당제와 여성할당제가 왜 생긴 걸까요? 결국 그곳을 진입하는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할당제를 왜 넣겠습니까? 정치에서 청년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할당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 할당제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할당제를 악용해서 정치권에 들어간 놈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정권 내에서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봤기 때문에 박원순 오거돈의 성폭행 사건에서 청년할당제로서 이득을 봤던 여성단체 사람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그렇지. 더 나아가서 청년 부르짖었던 이후로 정치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즉 지금의 문제는 청년할당제와 여성할당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악용해서 정치권에 들어간 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문제인데 제도적 문제로 봤냐 그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 정권이 개헌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대통령제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 대통령제를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놈들이 문제인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문제죠. 그러니까요. 청년할당제와 여성할당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악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준석이는 마치 모든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그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들어와서 정치를 잘하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 제도를 통해서 이준석도 지금 당대표 군까지 나와 있는데 아니 그걸 왜 막습니까? 그걸 왜 막아요? 사람이 잘못된 걸 왜 정책 탓을 합니까? 이 정책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생겨났어요?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의 목소리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않으니까 그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게 시대의 과제고 시대의 가치니까 그래서 그게 포함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때 시대의 부름에 따라서 이준석이는 청년할당제라는 혜택을 받아보고서는 이제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죠. 지네 이제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었다 이거야. 그 나머지 너희들 한번 어렵게 한번 들어와 봐라. 지금 이 얘기인데 지금 우리 준피디 얘기대로 다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죠. 정치인이 들어가서 배지 달면 그냥 뭐 청년이든 여성이든 다 그냥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여성이니까 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 청년이니까 청년에 대한 우리 대변은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는데 들어가서는 배지 달아보니까 가만 보니까 유승민이랑 김무성이 따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 지금 지가 거꾸로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지가 받았던 혜택은 다른 사람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 전혀 이렇게 내려놔버려.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제도를 악용한 놈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악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그 제도에 대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럼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이준석이가 공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정 경선 과정에서도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안 나타날까요? 전 100% 나타난다고 봐요. 이준석이가 내세우고 있는 엑셀 잘해진다지 않습니까? 그 엑셀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엑셀만 연습해가지고 막상 들어갔는데 청년의 목소리 대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꼭 공정경쟁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청년 목소리 대변하고 여성 대변 목소리 해줄 거라 이준석이가 어떻게 100%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할당제를 받은 사람도 안 해주는데? 말인즉슨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때 만든 그 청년할당제와 여성할당제는 시대적 가치였고 유권자들이 바라는 목소리였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청년과 여성 할당제였는데 이걸 이준석이가 마치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진짜 문제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비판은 가하지 않고 제도적인 문제만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결론적으로 이준석이가 문제야. 그러니까요. 자, 더 나아가서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준석이가 공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총선이나 아니면은 공천 과정에서 공정 경선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준석이가 뭐 시험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을 봐가지고 뭐 정치인을 뽑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다는 사람. 저기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똑같은 베이스에서 해야 됩니다. 똑같은 베이스에서 해야 돼요. 어떤 겁니까? 대입. 아니면은 뭐 고시. 이런 것들 똑같은 베이스 내에서. 자, 조민이 문제였던 게 뭡니까? 똑같은 베이스 내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올라와야 되는데 조민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가지고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건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전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천 경선 과정에서는 정말 다양한 세대,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다양한 직업군들이 서로 경쟁을 하세요.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떤 분은 30대 초반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50대 아니면 60대 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경험하고 삶이 살아온 과정이 다 전혀 다릅니다. 즉 장단점이 다 달라요. 장단점이. 그러면 그때 시험을 할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또는 당 내에서 정말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 전문가에 대해서 공천을 하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지금까지 개파적 공천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개파 공천했고 지금까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거들 멋대로 지 좋은 사람만 아, 그러니까요. 즉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과거 공천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공천을 악용해서 빼찌던 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이는 그렇게 빼찌단 사람들에선 얘기를 안 하고 과거 공천 과정에서만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빼찌단 사람이 바로 유승민, 하태경, 김무성이에요.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해야죠. 니들의 공정 경쟁 안 했냐고. 그래. 근데 마치 그렇게 빼찌단 사람들은 그냥 두고 마치 과거에 그렇게 제도적인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문재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문재인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이 맨 처음에 대권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보십시오. 검찰개혁이라는 검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가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야, 검찰이란 곳이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진짜 검찰이란 곳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구나. 진짜 나쁜 놈들 때려잡는데 진짜 1등 공신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았어요. 사실 검찰이 욕을 먹었던 이유는 그 검찰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악용한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검찰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악용하고 그거를 입으로 부러지지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호도했던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준석 똑같아요. 사람에 대한 문제를 꼽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를 꼽습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자, 이준석 말대로라면 제도적인 문제를 꼽아보십시오. 그럼 그 제도권에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이 나라에서 고위공직자 있는 사람들 다 나가야 돼요. 왜? 이준석이가 말하는 그 불공정 제도 안에서 호의호식을 누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기득권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다 나가야죠. 이 야가 잘못됐다는 게 지금 이준석이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을 보고 했어야 될 얘기예요. 이걸 자당에 국민의힘에다 끼어 열으려니까 이게 하나도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니버터.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30 세대들이 제가 느낄 땐 야, 진짜 크게 속고 있다. 아니 문재인한테 그렇게 속았으면 되지. 왜 나이만 어린 이준석한테 또 속고 있냐. 속은 문재인과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지. 속은 조국과 똑같아 보이는데 그냥 겉모습만 문재인이고 이준석인 것만 다른 것뿐인데 똑같은 논리로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준석에게 왜 또 속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짜. 자, 더 나아가서 이준석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자, 이준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대구 갔죠? 대구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품어달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준석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준석이가 탄핵에 대한 복잡한 입장이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준석의 생각을 대구 경북에 품어줄 수 있다면 다시는 배신과 복수라는 무서운 단어가 오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말하는 게 뭡니까? 생각 같이 품어달라.
조금 마음을 열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큰 통합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말론 제가 딱 말씀드리면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서로 손가락질 안 하면 우리는 큰 통합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먼저 손가락질 하셨는데 보십시오. 이준석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입니다. 부정선거 등 극단과 결벌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이가 말하는 극단이란 거 뭡니까? 우파 국민들이에요. 왜? 부정선거 우리가 부르짖었으니까. 이준석이는 그 사람들과 극단과 결별을 하겠다는 거야. 결별을. 그러면 우리 우파 국민들과 결별하겠다는 소린 거죠. 저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에 왜 나오셨어요? 민주당 가시지. 민주당 가시지. 아니 부정선거 됐든지 박근혜 대통령 뭐 불법 탄핵 항거하는 그 태극기 지금 저거들 이게 태극기 부대라 하자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저거들이 손절하고 저거들이 거꾸로 몰아놓고 이제 와서 저거들은 이해해달라 하고 니는 우리를 이해 못하는 이런 게 어떻게 당대표가 되냐고. 제가 말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말하는 통합이란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다 같이 마음을 열자. 우리는 대통합이란 걸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준석의 논리라고요.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지가 손가락 받는 거는 안 된다 그러고 지가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괜찮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비호받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문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똑같아요. 앞으로는 뭔가 되게 문제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입만 벌리면 뭐라 그래요? 통합, 협치, 소통. 네, 소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근데 뒤에 가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행동 안 하지 않습니까? 33번째 임명 강행을 한 게 문재인이라고요.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게 문재인이라고요. 그게 문재인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보세요. 말로는 대통합. 어떻게 대통합?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엽시다.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향해서는 그렇게 되면 그건 나쁘다 그러고 쥐는 당대표 출마 선거할 때부터 부정선거 거론을 하는 극단과 결별을 하겠다고 말하니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그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진짜? 지가 이런 발언을 할 것 같으면 몰라 다른 기성정치인들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가 뭐 청년을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주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항거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거는 다 선을 긋고 저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다 해놓고 지는 거꾸로 할 얘기 다 해버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지를 말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냥 뭐 극단과 결별하겠다. 뭐 태극기 부대다. 무슨 구구다. 요딴 얘기를 아예 하지를 말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통합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인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컷 4년 동안 얘기해놓고서는 이제 우리 대통합을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엽시다. 서로 손가락질을 하지 맙시다.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이게. 자 게다가 지금 이준석이가 모셔오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일이 할아버지. 자 우리 김종인 할아버지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이가 김종인 할아버지 다시 재영입하다겠다니까 이 김종인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준석이 뭐 힘 실어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종인 할아버지가 당에 들어오면 통합이 됩니까? 자 잊으셨어요? 이준석이가 항상 논리 세우는 게 뭡니까? 4.7 재보궐선거 진짜 많이 얘기해요. 자 물어볼게요.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안철수 후보를 보고 건방지다 그랬습니다. 이런 분 데리고선 통합이 돼요? 이런 분을 당에 데리는데 통합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윤석열이하고 김종인이 같이 들어가면 김종인이 윤석열이 가만 놔두겠냐고. 네가 내가 부를 때는 안 왔다고. 그쵸. 씹어야 되겠는데. 자 게다가 보십시오. 이준석이도 뭐라 그랬어요? 안철수 대표를 보고 야권의 A급 엑스맨이라 그랬습니다. 자 과거 페이스북 쓴 거 보십시오. 당대표 입장에서 할 말을 하는 김종인 위원장보다 실제로 2018년 단일화 거부하면서 서울시장에 불출마했던 분이 야권 전체로 봐서는 엑스맨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통합을 얘기합니까 저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달라 그래요? 자신들은 마음을 연 적이 없으면서? 아니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마음이 연 적이 없고 내가 맞다라는 것만 주장했던 사람들이 왜 자신들에게 갑자기 마음을 열어달라 그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재인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승민에 대한 입장 밝히라고요. 이재명이가 조국에 대한 입장을 안 밝히듯이 지금 이준석도 유승민에 대한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민주당 가시라고요, 그럴 거면. 민주당 가라고요, 그럴 거면. 안 잡아요, 아무도. 가라고요.
자, 뭐 이거 진짜 이준석이 얘기하려니까 이제 한도 끝도 없고, 아니 지금 뭐 솔직한 예로 지금 당대표 출마한 인간들이 전시망시 이재명을 공격하고 문재인 뭐 공격에도 시원찮을 판에 앉아가지고 콩가루 집안 만들고 있는, 이런 내가 보니까 그 후보 전체 다를 당대표 시키면 안 돼. 다른 사람이 해야 돼. 네, 솔직히 지금 이준석 아니더라도 저는 마음에 드는 분이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마음에 드는 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중진 의원들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과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정권 교체예요.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교체 과정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대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공통적인 다 생각 아닙니까? 누구를 지지하시든 간에. 그래서 다들 그쪽으로 몰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자분들 중에서. 그럼 뭡니까? 우리가 통합을 하기 위한 과정에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의 과거를 보면 통합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준석이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는 유승민계를 봤을 때 유승민은 통합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4.7 재보궐선거에서 연일 내부 총질을 했던 김종인 할아버지를 다시 국민의힘에 데려오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통합이 되겠냐고요, 제가 말하는 건. 힘들죠. 제가 제일 답답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방송 초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권 1위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이가 칼피를 못 잡고 있어요. 조국의 늪에 빠져가지고. 칼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가 지금 이 대권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잘하는 게 뭐 필요 있어요? 우리만 통합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 통합을 이루면 지금 저렇게 자중질환에 있는 방향성을 잃은 이 민주당을 우리가 100%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로 오면 이게 통합이 되겠냐고요. 그 과정에서 안 그래 잡음이 물론 뭐 어마어마한 소리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오늘 오후 방송 뭐 이걸로 뭐 답답한 얘기 하니까 하루 종일 해도 시원찮아요. 하는 꼬라지들이. 자, 마지막으로 저희 손상희TV 후원해주시는 저 제주돼지,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후원해주시는 황치 로메기떡도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오후 방송 보시다시피 우리 정치권에서 걸러내야 될 인간 중에 딱 두 부류요. 이율 배반적인 인간들하고 배신자들, 그리고 기회주의자, 뭐 이런 것들은 진짜 골라내야 됩니다. 이건 여야를 불문하고 골라내야 돼요. 이래서 지금 기회주의자가 가장 많은 21대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인간들한테 개판이 머리에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제 진짜 대한민국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정치인을 우리가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같은 애들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